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난 탈출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부자 되는 지름길을 눈앞에서 보고도 다른 길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도기안의 경매왕은 법원 경매와 경제 상식, 투자 성공 사례와 경험담을 함께 나눕니다. 이제 방송이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기안의 경매왕입니다. 자, 오늘은 정숙 씨가 이제 한 질문인데, 강제 집행 신청 취소 후에 다시 신청이 가능한가? 요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은 읽어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협회장님. 강제 집행을 진행 중인 낙찰건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작년 8월에 낙찰받은 다세대고요. 전 소유자가 매매 계약을 제안해서 9월 전에 소유자와 단기 임시 거주 약정서를 작성 후 협회장님께서 조언해 주셔서 잘 됐다. 예, 이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도 아마 상담을 해 드렸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통상적으로 경매를 낙찰받으면 이제 전 소유자가 꼭 자기가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안을 많이 합니다. 통상.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제안을 매번 받지만은 전 소유자가 사는데 성공한 적이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전 소유자가 제가 좀 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마음속에서 약간 수작을 부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그런 걸 내색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수작을 부리더라도 돈이 오가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공실 상태를 면할 수가 있고 단기간에 계약한 것처럼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즉시.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 수리라든가 이런 걸 거치지 않기 때문에 나름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언제든지 배신을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희한하게 그래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아마 방송에서 언젠가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아마 이제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건데, 뭐 이거를 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전 소유자가 아니었죠. 전 소유자의, 저 같은 경우는 전 경매 사건에서 낙찰됐고, 낙찰된 사람이 1년 안에 또 경매에 나온 사례인데, 그때 전 소유자가 낙찰받았을 때부터 임차인으로 있던 사람, 그 사람이 그 전 소유자 낙찰자한테 이렇게 매매 계약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잔머리를 굴렸고 다시 이제 저가 낙찰받게 된 사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전 소유자도 낙찰받은 사례인데 그 전 소유자가 낙찰받았을 때 이미 전 소유자와 임대차 관계를 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저한테도 매매를 하면 안 되냐라고 하면서 실제 계약서도 씁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도 한 2천만 원 받았어요. 그래 놓고는 중도금이나 잔금기일날 위반을 하고 연락 두절됐다가 몇 개월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소송을 걸어옵니다. 그러면서 유치권을 주장을 하고 유치권이 있는 걸 도기안이 제가 중도금조나 잔금조로 지불해야 되는 거고 자기가 처음에 계약금을 준 거랑 해서 이제 더 이상 줄 돈이 없으므로 소유권을 이전하라 이런 식의 소송을 걸어요. 저도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당했던 사건인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사기꾼 아닌 거, 그 다음에 정상인과 정상인이 아닌 거는, 얼굴 껍데기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상당수는 얼굴만 보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죠. 눈빛이라든가, 걸음걸이라든가, 뭐, 어떤 피부색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을 자주 하는지 정도는 눈치를 채는데 그 거짓말의 유형과 그 형태가 어떤 뿌리까지 내려가는지는 모르죠. 우리가 이제 나무를 볼 때도 뿌리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 뿌리의 깊이가 도대체 몇 미터까지 뻗어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뿌리가 몇 가닥으로 좌우로 번진지도 모르잖아요. 파보기 전까지는. 다만 의심은 하는데 그 의심이 내 상상의 영역을 벗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보면은 얼굴이 딱 표시가 안 날 정도로 사기꾼인 듯 아닌 듯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변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딱 보니까 사기꾼 같다. 이거는 수법이 좀 단순한 사람들 얘기고, 딱 보니까 사기꾼 같진 않은데 라는 사람들은 속이면은 그 끝이 없이 속인다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범죄에도 보면 강력 범죄나 이런 거 보면은 야, 너무 평범하게 생긴 애들이 막 정말 상상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더 많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일단 경매를 하다 보면 이런 제안이 들어올 때가 많고, 그런 제안이 오면 일단 속으로는 경계를 해야 되고, 안 됐을 경우에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계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10중 8구 이기죠.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런 예시기를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월세는 선불로 받고 매매 계약을 기다렸던 물건이다. 전 소유자는 1월 말까지는 매매 대금을 치르거나 아니면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1월 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고 2월 초에, 그러니까 1월 말까지는 대금을 치르거나 아니면 이사 가기로 했는데 1월 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 거 보면은 그 전부터 월세를 안 낸 거죠. 그죠? 2월 초에 1차 계고장을 붙였다. 전 소유자는 노모가 이사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다면서 사정을 계속해서 2월 말까지 기다렸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네. 낙찰 후 전 소유자의 노모를 제가 직접 만났기에 저도 강제 집행까지는 원치 않으나 전 소유자가 계속 약속을 어겨서 2월 말 집행 비용을 예납하고 강제 집행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2월 27일이면 지난 거 아닌가? 근데 오늘 올려주셨는데? 집행 신청은 했단 얘기구나. 집행관 사무소 담당자와 집행비용 예납부 통화 시 다음 절차를 물어보니 2차 최고장을 붙이고 2차 최고장은 다음 주 중에 붙이기로 됐습니다. 노무 인력이 준비되면 불시에 강제 집행을 한다. 예. 저쪽에야 불시지만 우리가 신청한 사람이니까 신청자한테는 알려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성인 2명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통상 1차 계고하고 2차 계고하면 보통 1주, 늦으면 2주 안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강제 집행을 위한 인도명령 결정문은 잔금 후 6개월까지 효력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강제 집행 신청을 취소를 하게 된다는 가정하에 취소 후에 다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예. 잔금일이 8월 14일이고 올해 2월 14일까지 효력이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만 미리 담당자님께 물어보지 못한 저를 반성하며 너무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네. 여기에 첫 번째 질문에 강제 집행을 위한 인도명령 결정문이 잔금 후 6개월까지 효력이 있다. 이 뜻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민사집행법에 136조에 부동산의 인도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1항을 읽어볼게요.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대금을 낸 뒤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잔금을 오늘 납부했어요. 그럼 잔금을 납부한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6개월 이내 신청이란 뜻은 뭐냐면 강제 집행을 신청하라는 뜻이 아니고 인도명령을 신청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도명령을 6개월 안에 신청을 해서 이미 인도명령 결정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강제 집행을 위한 인도명령 결정문은 6개월 동안 효력이 있다. 이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도명령은 6개월 이내에 신청하세요. 그 다음에 그걸 들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만약에 강제 집행 신청을 취소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인도명령 결정문을 우리가 손에 들고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 집행 신청을 취소하면 취소 다시 할 수 있냐? 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명령 결정문만 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낙찰 후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신청서를 쓰고 인도명령 결정문을 갖고 있으면 이거는 강제 집행은 별개예요.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소까지는 아니고 집행관한테 잠깐 중단시켜 주세요라고 말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또 변수가 있어서 대화를 우선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집행관들이 네 그렇게 하십시오. 대화로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취소까지는 하지 말고 중단 정도는 시켜놓을 수 있겠죠. 대화를 한다고 저 사람이 하도 사정을 해서 저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집행관들이 기다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1번에 대한 거는 해결이 됐습니다. 자, 경매 투자 시 의문과 답답한 벽에 부딪힐 때마다 협회장님께 조언과 해답을 얻을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담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협회만의 시스템이죠. 그죠? 다른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 교육 끝난 사람한테 이런 거 피드백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요렇게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궁금증 난을 만들어 놓지도 않죠. 네. 어쨌든 뭐 아는 지식 퍼주는 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예. 요거는 일단 지금은 뭐 실행력은 아주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경우에 지금 보면은 아까 뭐랬지? 단기 임시 거주 약정서 그 당시에도 그랬죠. 만약에 매매 계약서를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는 집행하기가 힘들어져요. 만약에 이 임차인 즉 전 소유자가 우리 매매 계약을 한 상태인데 잔금을 못 내서 나가요. 그러면 이거는 이미 점유를 인정하는 사실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지금은 인도명령 결정이라는 거는 이 집을 비우고 나가라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새로운 낙찰자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버리면은 이 집에서 머물러라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명령의 어떤 결정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전 소유자가 그 점을 파고들으면 이 집행문으로 결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강제 집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인도 명령 결정문으로. 그래서 아마 그 당시도 이제 계약서 같은 거 쓰지 말라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쵸?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전 소유자 분도 잘, 그런 부분까지 따질 만한 능력이나 뭐 지적 능력은 안 돼 보이니까요. 우리는 일단 하자는 없어요. 다만, 집행을 하면 이런 정도 돈이 드니까 그 전에 빨리 나가시는 게 좋다라고 알려주는 게 난 좋을 것 같아요. 1차 계고가 이미 이제 됐다면, 바로 그 노무한테 스트레스를 얼마나 주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밀린 임대료 주고, 며칠 안에 나가라. 진짜로 하면 그날은 기다려주마. 그러나, 그 집행관한테는, 스탠바이 상태를 시켜놓는 거죠. 대기 상태를. 그래 놓으면은 웬만하면 나가요. 대신 이제 이 납부 금액 준 것들 385만원 꽤 많이 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줬지? 그죠? 이거는 집행에 대해서 되게 많이 줬어. 노무비가 290만원이네. 그러면 일당 한 15만원 때린다고 해도 10만원 초반인데, 뭐 30명 쓴다는 얘기인가? 아니면은 뭐 이삿짐 그것까지 포함한 건가? 요거는 어쨌든 요게 진행되면은 우리가 피해가 크니까 당신한테 내가 민사소송 끝까지 해서 받아낼 수가 있으니 지금 이거를 우리가 중단시키게끔 그 사람한테 밀린 월세 일부라도 받고 내보내는 게 나는 좋을 것 같아요. 대화해보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72년생이네. 오케이. 자, 그러면 답변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